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선상클럽 첫 코너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오늘 바로 옵션, 선물 옵션 동시에 만기일입니다. 거기에 또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시장 자체 하락에 대한 부분 자체는 돌리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금리가 일단은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는 아직까지 저도 지금 동결이 됐네요. 2% 동결이 됐습니다. 자, 연 2%에 동결이 되었고, 자, 우리가 금리에 대한 변화를 올해 안에는 하기 조금 힘든 과정이라는 거죠. 자, 금리가 한 번 더 인하가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가계 지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물가는 낮아지는데 통화량이 상당히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현재 서민들,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다는 개념이 될 수 있겠고,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이 더욱더 많기 때문에 금리는 동결이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종목도 빠지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시장 자체가 많이 하락을 하는 순간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하락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락하는 것 자체를 비중 확대라든지 아니면 다시 한 번 더 저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시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으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빨강색에 사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빠질 때 사야지만 시세 차익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러면 코스피 지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코스피가 1931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0.7%가 하락한 순간입니다. 더 많이 빠졌었죠. 1%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소폭이나마 상승을 연출하고 있는 상태고요. 자, 수급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이 749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과 외국인이, 자, 기관이 330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외국인이 1865억 원의 매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의 투매성 물량이 상당히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130만 6천 원을 기록을 하면서 0.8%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대차가 0.5%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태고, SK하이닉스 마이너스 2.8%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삼성 SDS가 0.7% 약보합권의 움직임이고요. 다음 그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생명 단단하네요. 자, 오늘도 1.2%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네이버는 부합권 움직임. 자, 신한지주가 48,050원으로 0.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특징 업종 한번 같이 볼게요. 건설주. 자, 건설주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요. 자, 죄송합니다. 자, 현대건설이 마이너스 1.5%, 그리고 대림산업이 마이너스 1%, GS건설이 마이너스 2%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건설주가 왜 이렇게 빠질까요? 자, 유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게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빠질까요? 자, 우리나라의 건설주들의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건설주들은 대부분의 해외의 모멘텀 자체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면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동의 지금 기름 유가에 대한 부분 자체가 감산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대한 경기 자체는 옛날보다는 상당히 많이 줄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해외에서의 모멘텀을 찾아야 되는 게 바로 국내 건설사들인데,
해외에서의 모멘텀 자체가 활발하지 않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국내의 비중이 큰 건설주들은 영향을 덜 받을 것이고, 대신 해외, 특히 중동 쪽에 어느 정도 수주를 앞두고 있던 회사들이든지 아니면 거기와 거래를 하고 있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올리기는 상당히 힘이 든 포지션이구나라는 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만 정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LRG 손해보험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서 3.2%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PER이 지금 11.3배죠. 자, 보험사들이 상당히 지금 저평가 메리트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LRG 손해보험이 오늘 이슈가 된 부분은 바로 KB금융에 대한 피인수 기대감입니다. 자, 피인수 무슨 뜻입니까? 인수를 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래 신부가 되겠죠. 대신 KB금융은 신랑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고요. 자, 일단은 인수가 된다는 것은 지금 시장 자체는 KB금융은 어때요? 인지도가 상당히 높죠. 자, LRG 손해보험은 자동차 보험으로 유명하지만 다른 여타의 보험은 상당히 그렇게 메리트는 없다, 그죠? 시장의 점유율 1위는 아닙니다, 맞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좀 더 KB금융과 이런 인수가 됨으로써 점유율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종목 같이 보겠습니다. S1이 오늘 72,300원 기록을 하면서 마이너스 2.8%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량은 많이 안 나오고 있어요. 27,000주니까요. 자, S1이 오늘 빠지는 이유 없습니다. 자, 대신 호재가 발표가 됐습니다. 삼성전자와 863억 원의 보안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었죠. 하지만 주가는 빠지고 있다. 하지만 제가 거래량 보여드렸죠. 거래량이 많나요, 적나요? 적습니다. 그러면 이 호재는 이미 노출된 재료였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의 하락은 의미를 두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자, S1의 수익성은 4분기로 될수록 더욱더 수익성이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S1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이 541.75포인트 나타내면서 0.04%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개인이 87억 원의 매도세,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1억 원, 84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또 코스피하고는 또 다른 흐름이에요. 자, 왜? 선물 옵션 공시 만기는 영향을 받는 것은 코스피. 자, 그럼 코스닥은 개별주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그럼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걸 봐서는 코스피가 이대로 영영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결론이 나타나겠죠. 왜? 그 코스피에 있는 대기업들의 벤더가 다 코스닥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른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카카오가 오늘 마이너스 1%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석우 대표가 다시 한 번 더 검찰 소환 조사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자, 셀트리온이 플러스 1%대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파라다이스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메디톡스가 마이너스 1%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그림 같이 보겠습니다. CJ ENM이요. 오늘 강보합권 0.2%대 100원 올랐습니다. 자, SK 브로드밴드. 자, 4,095원 나타내면서 1.1% 강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특징 종목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액터즈 소프트. 자, 오늘 21만 9천주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35,250원 5.8%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게임즈, 모바일 게임 출시만 하면 오르네. 자,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바로 모바일 게임즈입니다. 모바일 게임즈가 달리고서는 시장이 오를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수급이 쏠려 있는 부분이 프로제만 시장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명심하시고, 지금 순환 붙었습니다. 마지막 불꽃을
뿌리고 있는 게 모바일 게임즈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중국 국적을 가진 종목군들, 오늘도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자,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는 시점인데요. 후광통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후광통 거래. 후광통 거래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중국 주식이 싸지 않구나, 저평가가 없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중국 주식 돈 벌기 힘듭니다. 자, 우리나라만큼 돈 벌기 힘들어요. 자,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국적의 주식들을 보니까 후광통 있는 상위 A 종목군들보다도 더욱더 저렴하고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종목군들을 올리는 것들은 누굴까요? 중국계 자금이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중국 본토 주식과 비교해서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실적 확인 필수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환율 같이 보겠습니다. 자, 환율이 1096원 70전 나타내면서 오늘 5원 50전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1100원대가 박스권 상단이었구나. 자,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예상 밴드는요. 자, 저는 1928포인트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928포인트 꼭 기억을 하시고, 추가적인 하락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빠지는 종목도 많고요. 그리고 오르는 종목은 개별주가 오르고 있습니다. 개별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빠지는 종목 가지고 있는 분들, 자, 혼자 상심하지 마시고 저와 김선윤 멘토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연락 주시면 되고요. 이어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상클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선유 멘토고요. 네, 이성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잘 아시겠지만 썩 좋은 그림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좀 판단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살펴보자면요. 한 코스피 0.8% 정도 30 깨진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541포인트.
다시 40은 회복한 그런 모양으로 좀 보입니다. 자, 코스닥이 플러스권으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좀 보합권의 움직임인데 좀 더 오후장까지 체크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외 악재가 너무 안 좋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렇고 유가 급락에 대한 디플레이션 우려감도 있고 금통위의 금리 동결이 됐고 그다음에 뭐 딱히 뭐 동시만기 때다 보니까 상승할 모멘텀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약간 눌려 있습니다. 유가 급락하니까 유가 급락 수혜주들만 오히려 빠르게 상승을 또 한번 하는 그런 포인트들만 나오고 있지 시장은 제 갈 길을 찾아가기는 조금 아직은 먼 시장이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보는데 그렇지만 쇼커버링 물량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낙폭이 과대했거나 또 4분기와 내년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요. 반등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그 종목들 위주로 해서 천천히 시장을 보신다면요. 크게 걱정 없이 조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저희 포트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제 포트인데요. 고려아연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AS로 좀 해드릴게요. 자, 누적 수익률은요. 네. 현재 이 상황입니다. 잘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매수 사인 드렸고요. 제가 매수가 측정 40만 7천 원에 매수했습니다. 현재 40만 5,500원입니다. 마이너스 1.8%까지는 아니고 지금 회복을 했기 때문에 뭐 한 0.23% 정도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고려아연을 말씀드린 이유는 뭘까요? 시장이 좀 불안했고 또 하나 뭘 받겠습니까? 제가 금값이 좀 바닥을 좀 확인하고 상승하는 그림이 좀 나와줬고 실적도 양호하고 그리고 제가 보는 추세에 대한 하단 부분 자리에 또 한 번 도달한 상태. 이때마다 매수하면 참 좋다 말씀드리죠. 네, 지금 왔잖아요. 여기서 반등을 주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사인을 드렸는데 꺾였어요. 근데 다시 올라갑니다. 이거 올리겠다는 소리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자, 수급상황도 보자면요. 기관들이 꾸준한 그래도 매수 자체가 좀 들어오는 그런 포인트 나옵니다.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외인들 팔고 나가지만 다시 매수로 돌아설 겁니다. 시장 대비해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안정적으로 그래도 움직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상승 분위기를 탈 것이냐? 탈 거라 봅니다. 자, 매수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얼마까지 봐야 될까요? 지금 추세상으로의 상단 부분 라인으로 잡아드리자면 요 포인트가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라인까지는 보는데 그래도 혹시 모를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너무 고점까지 보지 않고 1차적으로는요. 이 중단 라인까지 이전에 추천드렸었잖아요. 이 중단 라인까지 다시 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까지죠? 44만 원까지는 그래도 반등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잘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한 종목은 없기 때문에요. 전화번호 안내해드리고 바로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네, 첫 종목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삼성 SDS입니다. 보겠습니다. 참 어찌 보면 애매합니다. 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문제는 없는 종목이에요. X의견을 드리려다가 그냥 현 시점부터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발 천천히 매수하십시오. 이게 전 저점 포인트 여기 상장하고 그 다음날 반등 시작했던 날부터 바닥이 잡혔는데 이 포인트 깨고 내려가 버리면 많이 밀릴 겁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내려와도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시장은 어디로 시선이 쏠려 있죠? 제일 모직으로 시선이 쏠려 있단 말이에요. 삼성 SDS 약간 소외 분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사신다면 제일 모직 청약을 하신 이후에 오늘 가셔서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남은 금액 중에 나중에 돈을 돌려받고 난 나중에 그걸 가지고 천천히 매수해보는 건 어떨까? 이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HDS만 너무 비중 잡지 마시고 제일 모직도 청약을 최대한 어떻게든 조금씩이라도 받아야겠죠? 100대 1일 경우에는 530만 원 정도 대충 계산했을 때 500만 원 정도 넣어야지 한 주 받으실 거예요. 좀 많이 넣어야겠지만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 좀 맞습니다. 대신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종목은 단기로 안 되고요. 정말 장기로 보시고 분할 매수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이것 도대체 이상민 대표님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자, 뭡니까? 이틀 전에 거기가 이제 단기 고점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가 또 봐요. 결국엔 또 매수가에 또 내려오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매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뭐 매도를 해야 됩니까? 이제 또 단기 고점 찍고 난 다음에 또 내려왔는데 또 매수가 근처까지 또 내려왔어요. 제가 이거 매수가가 원래 얼마였다고 말씀드렸죠. 6,200원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참 이게 주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6,200원을 왜 강조를 해드렸냐면요. 결국에는 오늘 보세요. 오늘 저가 얼마인지. 저가 6,200원 찍고 또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뭐 어디에 사실 뭐 겁먹 이런 게 사실상 있으시면 안 돼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가기 때문에 뭐 빠지도 거기에 대해서 상관없이, 그리고 이평선 깨져도 상관없이. 왜? 기업의 가치가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오늘의 거래는 6,300원이 됐고 대신에 어제는 7,000원에 거래가 되었다. 오늘이 더 싼데 기업의 가치 뉴스 보니까 나쁜 것도 없고, 이렇게 판단하시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고가 권역 자체에서 지금 매수를 조금 하셨는 상태고요. 만약에 또 빠졌다면 저는 지금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오늘 뉴스가 떴는데 어제죠. 자, 2014년 12월 10일이면 어제 저녁에 2대 주주 SCP가 이게 자, 투자 예산이에요. 18%의 지분을 전량 매각을 추진했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어차피 시간의 대량 매매로 블록들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블록들이 일어났지만 기업에 대한 부분 자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자, 2대 주주는 빠져나갔으면 거기에 대한 공백은 누가 채워야 되겠습니까? 주주들이 채워야죠. 그렇게 판단하시고 저는 보유 의견 그리고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흥하해운입니다. 매수해야 될까요?인데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흥하해운이 현재 주가가 상당히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게 11월 말부터 급등했잖아요. 그 전부터 유가가 조금 흔들렸기 때문에 궁금해서 전화를 한 자료가 있어요. 좀 보여드릴게요. 자, 같이 좀 보시자면 유가가 세 번째 질문에 일단 매출 비중은 동남아가 100%입니다. 100%인데요. 세 번째 질문에 뭐가 있냐면 유가 1달러 하락 시 이익 개선 얼마가 이루어지나라고 제가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근데 10달러 하락 시 230만 달러가 이익 개선이 납니다. 10달러 하락 시 얼마요? 대충 25억 정도. 자, 유가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30달러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차트를 볼게요. 30달러나 급락을 했는데 그러면 흥하해운의 실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얼마? 대충 한 80억 정도가 이익 개선이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3분기 때 좀 부진했지만 4분기부터 개선상이 엄청나게 돌아서고 내년부터는 실적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튀어 올라가 있죠. 매수해도 되시는데요. 조정 좀 깊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십시오. 지금 유가 이슈로 너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급락이 나올 거예요. 네. 그 급락 나오고 조금 안정화되고 좀 잠잠해지면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거든요.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조정을 이용해 보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다음 카카오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네, 이상민 대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다음 카카오 참 지금 그 다음 카카오의 대표가 누구죠? 자, 이석우 대표죠. 지금 검찰 소환이 됐습니다. 검찰 소환의 이유는 뭐 일단 아청법 위반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 뭐 어느 정도는 뭐 조사를 받고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 같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슈가 계속적으로 되는 게 보안에 대한 부분이에요. 개인 정보를 풀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기밀로 할 것이냐 그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 자체가 논란이 확산이 되면서 뭐 사이버 망명이다 해서 뭐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또 넘어가는 그 일반 이런 유저들도 상당히 많았던 건 사실이었고, 지금 카카오페이를 한번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해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간편 결제 서비스를 모두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KG니시스는 K페이라는 부분까지도 다시 한번 출시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카카오가 오를 때는 거기에 신사업 동력에 대한 부분까지 다 평가를 받고 주가는 올랐었는데, 지금 막상 닦아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냐? 같이 죽으러 가는 거죠. 지금 매수를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상단에 보시면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체크를 안 하십니까? 자, 신용한도 초과 종목이라고 뜨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키움증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 다음카카오에 대해서 신용한도가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다른 증권사는 되겠죠. 하지만 이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맞죠? 그러면 이렇게 떠 있다는 것은 기관이 키움증권을 통해서 지금 신용을 썼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썼어요? 우리가 썼죠.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매매가 나가야 되겠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살 때는 아니다. 지금 살 때는 아니다. 좀 더 빠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고, 만약에 혹시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지금이라도 파십시오. 방송 꾸준히 시청하시면 제가 그만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거를 안 들으세요? 지금은 파셔야 될 때예요. 아시겠습니까? 13만 원대까지 기다리실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빠졌잖아요. 맞죠? 그러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꼭 매도를 저라면 매도를 할 거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안 걸리나요? 여보세요? 네, 연결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고요. 바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에서 2612번이고요. 문자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요. 저희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일양약품입니다. 매수할까요인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할까요? 어떻게? X 의견 드렸어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개선사항이 보이는 듯 하나요? 썩 그렇진 않아요. 보시자면요. 조금 약간은 좀 매도가 진행되는 느낌이고 주인이 좀 마땅히 없다. 기관들의 매수가 잡히잖아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죠. 이거는 아직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크게 가지 못해요. 최근의 흐름은요. 그냥 이래요. 재미없거든요. 자, 실적 흐름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같이 좀 보시자면 3분기 때 실적이 좀 나왔나요? 잠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한 종목이기 때문에 있겠죠. 좀 볼게요. 전자공시 들어가 봐야 되네요. 좀 힘들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만 보겠습니다. 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분기 때 얼마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실적 자체가 작년치를 넘기는 사실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좀 수급도 안 들어온 이슈겠죠. 실적이 좋다면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시점은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시장 대비해서 안 빠졌다. 이거는 그냥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를 찾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 그래서 언제쯤 사셔야 되냐면 흐름은 좋아요. 흐름은 바뀌었어요. 내려가는 추세에서 올라가는 흐름을 바뀌었는데 추세는 좋지만 좀 더 상승 그림이 나와줘야 돼요. 이 추세는 좋아요. 그건 잘 보셨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좀 반등 주면서 수급 들어오면 그때 좀 하시고 4분기 개선 사항이 보인다면 그때 그런 소식 나온다면 그때 하시는 건 어떨까? 그래서 조금만 참아보겠습니다. 급한 거 아니잖아요. 천천히 분할 매수 좀 나중에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로 갑니다. 이성현 대표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다. 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성로입니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셔서 문의하셨습니까? 녹십자 셀을 35,500원에 30%를 갖고 있어요. 녹십자 셀이요? 예. 녹십자 셀이죠. 제가 그 쌀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자, 요거를 35,500원에 30%예요? 예.
아, 35,500원에 30%.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하세요? 12월 달에 뭐라 해야 되나, 특허라고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뭐 두 개가 임상. 나온다고 해서 예, 또 임상이죠. 예방접종이 있고 네. 해갖고 12월 달에 좀 좋다고 해가지고 좀 샀거든요. 예. 뭐 이제 카드라 갖고 가야 통신입니까? 아니면 네? 뭐 카드라 통신으로 들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뭐 확인하시고 뭐 예, 사신 지금 거예요? 전문가님 방송에도 지금 들었어요. 전에, 며칠 전에. 아, 제가 말했던가요? 아예 딴 전문가님인데요. 맞죠. 예, 그거 그 확인되지 방송. 않은 사실이죠, 일단은. 맞죠. 그 사람 네. 말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맞죠. 예, 예. 예, 그래요. 자, 기대감에 사셨고, 그리고 차트 예. 좀 받겠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5,500원에 사셨으면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예, 근데 뭐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가세요. 아니, 35,000원을 샀다가 예. 31,800원이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또 네.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 녹십자 셀이 3분기에 흑자 예. 전환이 좀 됐습니다. 그 당기순이면 영업이 흑자 전환이 조금 되면서 바닥권을 조금 다지면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고, 자, 주가를 보더라도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 기저 효과라는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맞죠? 예, 예. 실적에 대한 변동치가 나타났다는 거고, 자, 이 자리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그 항암 치료제라 항암 면역 치료제 이런 거를 많이 개발을 해요. 어떤 부분에 해서 하냐면 간암, 간세포 이쪽에 대해서 특화가 되는 기업입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녹십자 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관점으로 보면 저는 임상이 어떻게 되고 그거는 잘 모릅니다. 그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대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주가가 빠지더라도 그렇게 크게 빠질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조금 봐요. 실적에 대한 기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단 권역을 확보한 뒤에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저는 목표가를 좀 더 높게 잡으셔서 좀 더 홀딩하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예, 예. 예, 듣고 계시죠? 예, 예. 1차적인 목표가는 상단에 34,000원대까지는 제가 볼 땐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예. 하단에 주가가 만약에 빠진다면 예. 여기 보면 26,000원, 26,000원 가격권역이 있어요. 예, 예. 그 가격권역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거 감안하시고 조금 들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한 34,000원까지 볼까요? 예, 그렇게 대응을 하십시오.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네, YG엔터 매수네요. 도와드릴게요. 자, 종목 잘 보셨습니다. 네, 이런 질문 드리고 싶어요. 사셨는데 만약에 이게 4만 원까지 내려가면은 참으실 수 있으신가? 참을 수 있다. 그러면 과감하게 베팅 하셔도 되는 종목입니다. 성장성을 무시할 수는 없는 종목이에요. 정말 좋은 종목이라는 거죠. YG엔터 같은 경우가 저는 이래요. 양현석 대표님 마인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성장성이 굉장히 양호할 것 같아요. 네. 회사 운영 잘합니다. 조정이 나오지만 다시 이거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YG엔터를. 네, 큰 그림에서 올해 이제 7월, 8월에 급락된 이후부터 해서 이 종목은 이제 사이주가 아니에요. 양현석주입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옛날에 좀 싸이 때문에 좀 많이 이슈를 끌었지만은 이제 아니라고요. 주가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 거친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지금 봐도 내일부터라도 올라가든가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는 YG엔터는 장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계속 사도 되는 종목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말리지 않을 거고요. 조정이 좀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디지털 대성입니다. 네, 매수 의견 물어보셨는데요.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디지털 아니요. 네, 처음에 비중을 조금 실어 놓으시지. 지금 조금 아깝네요. 수익이 조금 나셨는 것 같은데. 자,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X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왜 X에 대한 의견을 드렸냐 하면요. 제가 일단은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뭐와 관련된 거예요? 자, 바로 입시, 그리고 교육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4분기는 항상 뭐였어요? 4분기는 항상 성수기다, 그죠? 왜? 수능 치고 난 다음에
확인해야 되니까 막 입시 설명이라든지 논술하고 구술하고 막 다닙니다. 자, 그러면서 가장 이런 기업들이 돈을 제일 벌기 쉬운 때가 바로 이때예요. 자, 그러면 지금 계절적인 성수기를 타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죠?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선반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저는 보는 시각이고, 자, 주가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요. 자, 하단 자리가 바로 여기인데 저는 이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가 얼마냐 하면 3,400원 자리예요. 자, 지금 권역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떠 있는 권역이고, 지금은 추가 매수가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 혹시나 이익권에 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하시냐면, 자, 상승 권역, 자, 4,460원을 1차적인 목표가로 잡으세요. 전고점 돌파하기는 제가 볼 때는 힘듭니다. 자, 그리고 하단 권역을 얼마로 잡냐면, 자, 4,030원이죠. 4,030원이 깨지면 그때는 이익 실현을 익절을 하고 빠져나오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롯데케미칼입니다. 봐드릴게요. 자, 롯데케미칼 오늘 바닥을 좀 확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시가 대비해서 조금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로 보이기는 하는데 약간 조금 걱정이 되긴 해요. 상승 분위기를 조금 타주는 게 좀 더 나온다면은 그때 조금 매수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가격적으로 잡아드리자면 다시 올라가면서요. 16만 원 위로 좀 올라가는 거 보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면 그때 조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 많이 글로벌 증시가 또다시 흔들리게 되면은 또 영향을 받을 종목이니까 약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16만 원 넘어가면서부터는 분할 매수로 굉장히 천천히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건 며칠 동안 사는 게 아니고요. 몇 달 동안 사야 됩니다. 천천히. 그 정도로 나눠 사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느긋하게 사십시오. 부탁드릴 것은 내년 초까지 사도 됩니다. 내년 1, 2월 달까지 보고서 천천히 분할 매수 대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테라세미콘 매도인데요. 이멘터님 도와주시죠. 네, 매도해도 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는 X 의견을 드렸습니다. X 의견을 드렸던 이유는, 자, 일단은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 뭐 하는 기업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아직 뭐 반도체 공정의 열 처리 장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디스플레이 장비 군역으로 조금 더 일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경우 같은 경우도 있고, 지금 또 디스플레이 장비 같은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업황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반도체 업황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여건 자체로 흘러가고 있는 상태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디스플레이 장비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는 부분이었죠. 자, 패널 가격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패널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아니면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부분이 오르고 있다는 거죠. 자, 삼성 디스플레이는 그거 되지 않았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는 주식이 아니에요. 오른다는 것은 그러면 거기에 납품을 되고 있는 기업들도 마진이 좀 더 많이 남을 수 있는 여건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건 누굴까? 바로 애플의 화력이었죠. 자, 그런 부분을 봤다면 이런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는 업황상의 긍정적인 요인 자체가 함께 섞여 있는 기업이에요. 자, 주가 추이 같이 보겠습니다. 하단 권역 자체를 지금은 자, 이 자리 기준으로 해서 저항과 지지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본다면 하단 권역 18,700원대가 1차적인 지지 권역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런 작은 박스권을 이룰 확률이 저는 높다고 판단을 하고 상승 권역으로 다시 한번 더 튀어가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 가격대가 얼마냐면 자, 상단에 23,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 우리가 그 밑에 가격권역, 자, 손절을 해야 되는 가격권역 자체는 자, 이 자리죠. 17,500원을 제가 손절선으로 잡아 드릴게요. 그렇게 조금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미포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선주는 그렇습니다. 힘드신 거 압니다. 네, 힘드는 거 알지만 내년까지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네, 힘내시고 버티셔야 됩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더 이상 뭐 얘기 드릴 것도 없고 힘내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내년 시장에서 외인들이 조금 그래도 매수할 수 있는 여력도 크게 자금을 넣을 수 있는 거 조선주들이잖아요. 수주가 개선이 되고 있어요. 12월 뭐 4분기부터 해서 3분기, 2분기보다는 상당히 많이. 그리고 내년은 더 괜찮을 거고. 그래서 조금 길게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12만 원대, 네, 몇 달 되셨죠?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많이 힘드신 거 알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시간을 좀 주세요. 대신에 언제까지? 내년 이맘때까지라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셔야 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하나생명입니다. 매도할까요인데요. 이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8548번님이 지금 하나생명을 7,930원, 7,930원이죠. 7,930원에 비중 30%고 지금 요거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차트 보고 사지 말라니까는 그쪽 차트 보고 또 사셨어요. 저 고점 권역 자체에서. 7,930. 또 요 자리 또 지지를 또 확인을 하고 또 매수를 좀 들어가신 거죠. 어떤 자리입니까 또? 이 뻔하게 보이는 자리죠. 왜 차트 보고 사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 뻔하잖아요. 뭡니까? 전고점 박스권 돌파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지지 나오겠지. 이 생각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죠. 누구나 다 이거 보면 다 그 생각 다 하잖아요, 지금. 그냥 이런 자리에서 이게 쉽게 지지가 나오겠어요. 누군가는 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매수를 할 건데, 거기에서는 지지가 안 나와요. 돈 벌기 그래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생명을 우리가 지금부터는 기업의 가치 권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금리 자체, 지금 예금 금리가 얼마죠? 1.8%, 1.7%. 자, 적금 금리는 2.3%, 2.4%입니다. 자, 그렇게 따졌을 때, 자, 금융자산에 대한 부분 자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부동산을 살려니까 돈이 조금 모자라요. 그렇다고 지금 주식을 하려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장기 저축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예탁금이 늘어나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생명도 마찬가지고 삼성생명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또 계속적인 보험회사들이 추가적인 상승, 동양생명까지 그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저는 하나생명 좋습니다. 팔지는 마세요.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면, 자, 월봉 같이 보겠습니다. 가격대가 빠지면, 자, 요 가격대죠. 7,200원대까지는 빠집니다. 예, 그 자리까지 조금 더 버텨보세요. 그리고 그때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로 우리가 업황이 돌아섰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고생 조금 심하실 건데요. 그래도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요. 한국가스공사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좀 수급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조금은 며칠 전에도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좀 위험하다. 굉장히 많이 꼬여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일단 매도 의견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수급상 들어오는 건 없고, 현재 창을 열어보자면, 외인 매도가 좀 굉장히 강하네요. 외인들이 주가를 좀 상당히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외인이 현재 3만 주 정도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자, 주가가 조금 내려왔죠. 많이 내려왔어요. 거의 뭐 쌍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죠.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지켜야 될 라인까지는 온 상태예요. 5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서 다시 되돌림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기다려보는데 매수가가 5만 3천 원 정도세요. 네. 마이너스로 따져보자면 뭐 크게 나오진 않으셨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조금 추세 좀 확인하고 나서 다시 반등을 주는 포인트 나오면 매수가 근처에 오면 그때 조금은 비중을 줄여보자라고 제가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좀 기다려보시고 만약에 오늘도 그렇고 해서 4만 9천 원 이탈할 경우에는요. 정말 죄송하지만 그땐 좀 빼셔야 됩니다. 4만 9천 원 포인트 이탈할 경우에는 매도하시고요. 다시 반등을 준다면 한 5만 4천 원 정도 매수가 위에서는 그냥 정리해보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전자 인증입니다. 매수 의견인데요. 이 멘토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의견은 지금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자, 일단은 한국전자 인증이 이슈화가 되는 부분, 그리고 오늘 조금 상승이 나타나는 부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상온인터넷 관련 기기를 납품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가 구조조직을 조금 개편을 하면서 무선 사업부에 대한 부분을 확장시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새로운 먹거리 시장, 바로 사물인터넷, 근거리 무선통신, 여기에 대해서 집약을 시켜서 거기에 정말 대박을 다시 한번 터뜨리겠다라는 관점이 깔려 있다는 거죠. 자, 한국전자 인증, 원래 그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빼고 본다면 어떨까요? 자, 인증서에 대한 서비스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상태다. 왜? 간편결제라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일장일단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맞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주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자, 요 자리 자체가 지금 매집이 이루어졌던 자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조금 나타났습니다. 자, 가격이 조금 떴는 상태고요. 지금 일단 4,170원 자리가 가격이 저는 조금 높다고 생각을 해서 매수에 대한 의견을 안 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 종목을 조금 눌림목 권역에서 접근하시고 싶으시면 어떤 가격대를 조금 공략을 하시냐면, 자, 3,700원, 3,600원 분할 매수를 조금 해보세요.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총이 조금 낮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비중 조절은 꼭 하셔야 되고, 저는 3,600원, 3,700원대 매수 가격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꺾일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추격 매수 자리이기 때문에 밑에 가격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윌비스입니다. 매도 의견인데요.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윌비스 같은 경우 이제 섬유 사업하고 이제 교육 사업 자체를 좀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특이한 종목 가운데도 하나입니다. 많이 내려왔었고요. 2012년부터 해서요. 그리고 2014년 올해부터 해서 조금은 바닥을 좀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에요. 그렇죠? 자, 매수가가 1,300원이십니다. 최근에 이제 매수를 하셨겠죠? 아무래도 이날 급등했을 때 매수를 하시지 않으셨나 판단이 돼요. 근데 수급적으로도 살펴보자면 일단 기타 법인 매수세가 최근 들어 잡히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느낌도 들고요. 실적으로 보자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작년치를 넘어갈 거고요. 올해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작년치를 상당히 많이 넘어가겠죠. 그래서 주가가 쉽사리 더 이상은 어떻게 하방 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 파셔야 되냐. 자, 이건 진짜 개인적인 문제인데 욕심을 내신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수익에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1,400원 잡아드립니다. 7% 정도에 만족해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올라간다면 1,500원 정도 잡아서 대응을 해드릴게요. 혹여나 꺾이게 될 경우에는 얼마가 꺾이면 파셔야 되냐면 1,150원 라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니까 꼭 참고하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또 빨리 달려왔습니다. 많은 도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저희가 좀 더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